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사회에서 성격이 모간하거나 부딪힘이 많고 언행이 좋지 않으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는 척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냉철하게 거리를 두거나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나 종교는 품어주다 보니 언행이나 습관이 좋지 않은데 본인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상대에게 나쁜 습관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말이 종교 또는 봉사단체에서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왜 사회생활과 좋은 이념의 봉사단체나 종교에서의 처세술이 다른지 궁금하고 이럴 때 바르게 처신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양심적이고 인정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어진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인정이 있고 양심적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그리고 바른 마음은 무엇이냐?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이 행위, 이 마음을 쓰는 것이 상대한테 과연 득이 되고 나한테도 득이 되는지 서로에게 득이 되는지를 살펴서 냉철한 잣대로 행하는 게 바른 모습이고 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게는 누구나 살 수 있고 착하게는 누구나 행하기가 쉽습니다. 왜? 양심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착하게 사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근데 바르게 산다는 건 반드시 공부도 해야 되며 지혜도 있어야 되며 현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마음 공부하고 돈 공부를 하느냐? 바로 바른 분별력을 알아차리고 바른 분별력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착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착하게 산다는 건 아차하면 뒤통수 맞고 아차하면 등신대고 아차하면 이용당하고 아차하면 머슴 노릇하고 아차하면 어때요? 바보짓이 돼. 그리고 상대의 악습을 키워주게 돼. 근데 바르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언어도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그 마음 공부라든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 질문 같아요. 그죠? 근데 어느 곳이든 내가 의식이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분별력을 갖추면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노력할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내 위주로 판단하거나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유감도 생기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처신을 하면 오해받는 일도 없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딘지 모르게 내가 착하기만 하고 행동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바르게 행하고 10명이라면 7, 8명이 다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노력하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 7, 8명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두 명이 미꾸라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 8명이 다 바르게 처신을 해.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말을 해. 근데 이 한두 명의 미꾸라지는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아집도 모르고 아집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견해가 얼마만큼 모순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이 지금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는 걸 모르고 자기는 떳떳하고 당당한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채. 왜? 아집에 빠져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객관적 의식을 가지고 객관적 분별력을 가지고 객관적 판단을 하면 알 텐데 자기 중심적 욕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욕심으로만 판단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미꾸라지 행동을 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바르게 처신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한두 명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면서 뭘 깨우쳐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아집에 빠져 있는지 편견에 빠져 있는지 또 내 감정에 빠져 있는지 이걸 늘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자각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각심, 자성각이 필요하다. 이 자성각이 있을 때만이 객관적 의식을 가지고 그 객관적 의식을 가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70%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도원가족 또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70%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옳은 줄 판단하게 돼 있어요. 70%가. 그리고 30%만이 이성적 감정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30%만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는 전부 이기심, 감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70%는 동물적 감정, 이기적인 감정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에 30%만 이성적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 공부하고 깨우치고 자성각을 이루면 자각심을 가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성이 50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성 감정이 70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객관적 의식과 객관적 그 감성이 70% 발달하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이 70% 발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70% 객관적 감정과 이성적 감정과 다른 감정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 아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조직에 가든 존경을 받거나 이해를 받거나 호흡을 맞추거나 또는 융화를 잘 이루어간다. 근데
내가 변덕스럽거나 내가 감정적이거나 내가 주관적이거나 또는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매우 이렇게 이기적인 감정이 강할수록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각심을 가지고 자성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무리 없이 잘 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의 답변을 정리해드리면 내가 어떤 조직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했는지, 바라보는 마음이 부족했는지, 또는 분별력이 부족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내 자신이 문제가 없다면 그 인연들을 보세요. 그 인연들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대하는 게 옳은지를 잘 분별해서 내 스스로 행을 바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바르게 행을 하면 되지 막 상대한테 휘말려서 탓을 할 필요가 없다. 내 스스로가 그냥 분별력 있게 바르게 처신하면 된다. 상대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 된다. 이게 첫째 정답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내가 바른 깨우침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바르게 처신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존경받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인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건 내 질량이 좋다는 뜻이고, 휘말린다는 건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첫째 휘말리지 않고 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휘말리지 않고 처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휘말리지 않고 그 인연을 잘 지켜보면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항상 바르고 착한 거에 대해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하고 바른 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다. 왜? 착한 건 양심적인 거고 바른 건 냉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깨우침이 있어야 되며 분별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른 속에는 선이 들어있어요. 근데 착한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 있다. 자, 바른 속에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고 선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 이해가 돼요. 길거리 거지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10,000원짜리를 집어주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줬어. 이건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날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거지가 또 있어. 또 10,000원짜리를 집어줬어. 이것도 착한 마음이야. 세 번째 날에 지나갔더니 또 그 거지가 거기 또 있어. 그리고 나한테 바라고 있어. 10,000원 주기를. 근데 세 번째까지 10,000원을 줬어. 여기까지는 착한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네 번째 그 장소에서 또 그 거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10,000원 주기를 바라고 있어. 이때 내가 계속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10,000원씩 주면 이건 착한 마음일 뿐이지 바른 건 아니다. 어려워 보이니까 내가 한두 번 내지 세 번까지 적선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바라고 있고 그 습을 계속 고치지 않고 나한테 그걸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도와야 될 사람인지 10,000원짜리를 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 10,000원 주는 습을 끊어야 될 사람인지 점검을 해보고
정말 집에 장애자가 있고 도저히 거렁뱅이 노릇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도와도 된다. 근데 이 사람 악습에 의해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끊어주는 게 이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장애자라서 거지 노릇 안 하면 살 길이 없어. 이때는 내가 5번, 10번을 도와도 괜찮다. 그런데 모든 환경을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습으로 거지가 된 거야. 나쁜 습으로. 그때는 이 거렁뱅이한테 단돈 1,000원도 주지 않는 게 바른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단돈 1,000원도 주지 않아야 하느님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내가 계속 10,000원씩 주면 하느님은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묻게 되고 나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끊고 단돈 1,000원도 주지 않을 때 내가 바르게 처신한 것이 되며 하느님이 나를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1번, 2번, 3번까지는 그 거지한테 밥값을 주면서 지켜볼 수도 있고 점검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3번은 줬을까요? 신용을 쌓아야 점검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돈 10,000원 주고 처음부터 거지한테 어디 사냐고 물으면 거지가 쉽게 대답하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 쉽게 대답 안 하죠. 뭐 10,000원 줘놓고 뭘 물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한 2번, 3번 주면 신용이 쌓였거든. 그러면 어디 사냐고 묻고 왜 여기서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거든. 그럼 점검을 해봐서 내가 진정 도와야 될 사람이라면, 진정 보시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더 추가로 보시를 해도 되고, 이 사람 행위 너무 잘못됐구나, 거지의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때는 내가 끊어줄 때 돕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다는 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친구가 돈 빌리러 왔을 때 갚아야 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자세가 돼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을 1,000,000원 빌려주고 약정서를 받는 건 바른 거예요. 근데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어. 어떻게 하든지 그 급하게 1,000,000원을 빌려가지고 가문이설로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문이설로 1,000,000원 빌려가지고 자기 급한데 불 끄려고 해. 그리고 급한데 어디에 자기 이기적으로 쓰고 책임감도 없어. 그리고 갚을지 안 갚을지도 미지수야. 그런데 일단은 자기 불을 끄고 싶어서 아쉬운 소리를 해. 이때 내가 그 대상이 되어주는 건 밥이야. 그 대상이 되어주는 건 먹잇감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거란 뜻입니다. 바른 게 아니고. 절대 그 의식 없는 친구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는 건 내가 착한 마음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때 냉철하게 분별해서 끊어주는 게 바른 거란 뜻이에요. 아부, 변명, 거짓말로 1,000,000원 빌려가가지고 지 불 끄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은 것도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 속는 게 바른 것이지 속아주는 게 바른 게 아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전후 사정을 잘 살피고 들어보고 이 사람이 임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치는지, 삿된 마음으로 돈을 빌리러 왔는지, 진정 스스로 약정서를 써주면서 보증 그 뭐라 그래, 담보부를 가지고 와서 빌려달라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스스로. 왜? 친구한테 돈을 1,000,000원 빌리러 왔는데, 친구야, 내가 정말 1,000,000원이 필요하다. 근데 네가 혹시 나를 못 믿을 수도 있으니 이 계약서를 네가 그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약정서를 써주마. 그러니까 급해서 그러니까 좀 빌려줘라.
근데 이 집이 예를 들어 3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1억을 빌리러 왔어. 그때라도 3억짜리 담보물을 주고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정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약정서를 써주고 합의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진실을 보이는 거야.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건 어때요? 이건 빌려줘도 되는 거지. 근데 자기 담보 제공할 건 많이 있어. 근데 말로만 1억 빌리러 와가지고 야, 내가 너 내일 모레 갚을 테니까 빌려줘. 생판 거짓말이잖아. 이때 속아 넘어가는 건 먹잇감이고 바보란 얘기예요. 바로 착한 마음이다. 바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르다는 건 냉철함이 있는 것이고 착하다는 건 오직 인정일 뿐이다. 오직 인정은 상대를 더 나쁘게 악습으로 함정으로 빠뜨릴 수가 있고 냉철한 분별력으로 바르게 행하는 건 나도 구제를 받고 상대도 구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왜? 범법자 안 만들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죠?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사기꾼 만들면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른 법을 깨우치란 뜻입니다.